내 이름은 마스코 타카유키, 25살 공장 직원이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랑 부모님, 여동생, 우리 네 가족은 유복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족이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던 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대입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 집안 형편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아빠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게다가 투자 사기에 걸렸던 모양인지 빚을 1,000만 엔이나 지게 됐다. 우리에게 빚을 떠넘기고 도망친 것이다. 아빠가 사라진 데다가 빚까지 덜컥 떠넘겨받아서 엄마는 밤낮 없이 일을 하셨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 기색도 없었고 그나마 엄마가 번 돈도 빚을 갚느라 다 사라졌다. 물론 나도 알바를 다니며 가게 일을 도왔다. 하지만 고등학생 알바비로는 택도 없었다. 가정 형편은 점점 나빠져서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때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은 가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혼란스러워했다. 가난한 형편에 동생의 미래가 걱정됐던 나는 정말 괜찮겠니? 네, 이미 결정했어요. 선생님께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전부 알바와 취업 준비에 쏟아부었다. 나 같은 고졸을 써주는 회사는 많이 없었지만 벌써 가게를 책임지다니 훌륭하구나. 여기서 일해도 좋다. 감사합니다. 면접을 본 회사의 사장님 눈에 들어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담당하는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게를 책임질 준비를 마쳤다. 대학은 포기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형편을 피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고등학교도 거의 끝나서 졸업식만 남겨두고 있었을 무렵 같은 반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야, 졸업식 끝나고 약속 같은 거 있냐? 딱히 없는데? 그럼 졸업 기념 파티 할 건데 너도 올래? 난 괜찮아. 기껏 초대해줬는데 미안해. 왜? 아, 참, 너네 집 좀 힘들지? 뭐 그렇지. 그래서 파티 갈 여유는 없거든. 아, 돈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 파티 비용은 우리 아빠가 다 내주시기로 했거든. 파티 음식도 전부 다 공짜야. 그거 굉장하다. 그치? 니네 집에서 먹어본 적 없는 거 잔뜩 있을걸? 호텔 파티룸도 통째로 빌렸거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거절할게. 여동생도 있는데 나만 그렇게 좋은 걸 먹으면 미안하잖아. 가난하면 참 힘들구나. 그 얘긴 그만하자. 아, 깜빡했는데 너 대학은 어떡할 거야? 학자금 대출은 받았냐? 아니, 대학은 포기했어. 졸업 후에 바로 공장에서 일하게. 우와, 고졸의 공장 직원? 인생 개망했네. 적당히 좀 해라. 아, 미안. 아무리 사실이라도 말하면 안 될 것도 있는데 일단 넌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다. 성격 참 나빠 보이는 이 녀석은 이즈 요스케. 같은 반 친구지만 솔직히 거북한 녀석이다. 걔네 집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부잣집이다. 그것뿐이라면 딱히 문제는 없지만 요스케는 아버지 밑에서 오냐오냐 자란 덕분인지 고등학생은 상상도 못할 거액의 용돈을 받고 있다. 통 크게 밥을 사주는 일도 많아서 반에서 인기도 많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진 걸 알고는 아, 불쌍해라. 그럼 맨날 식빵 테두리만 먹으면서 사냐? 노골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 녀석한테 호의적인 감정은 없었다. 돈 문제를 떠나서 걔가 벌이는 파티에는 가기 싫었다. 나는 그렇게 별 감흥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다들 파티로 들떠있을 때 혼자서 집에 돌아갈 때는 아무리 나라도 엄청 외로웠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 나는 고등학생 때 취직한 공장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나랑 엄마가 열심히 일한 덕에 집안 형편은 많이 폈다. 빚은 아직 남아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다. 동생도 우리의 희생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립명문고에 특대생으로 입학했다.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 힘들긴 하지만 결코 괴롭지는 않다. 정말 다행히도 이 공장에는 다들 좋은 분들 뿐이라 양호한 대인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특히 사장님인 다자이 씨는 인품이 훌륭하셔서 나를 비롯한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있다. 하지만 내 일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사장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마침 잘 왔네. 마스코 씨한테도 소개해주지. 이쪽은 모니로봇 상사의 이즈 요스케 씨야. 같이 있던 젊은 남자를 소개해줬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서로 기억을 더듬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 마스코구나! 이즈 맞지?
졸업하고 처음 보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정말 그렇게 됐다. 우리 공장에 하청을 주는 모니로봇 상사는 이진의 아버지 회사인 모양이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후 우리 공장을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 즉, 그 녀석의 지시를 따르며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불길한 예감밖에 안 든다. 설마 너랑 또다시 만날 줄이야. 세상 참 좁구나. 그러게, 너는 꽤 출세한 모양인가 봐. 그럼 벌써 이 나이에 밑에 부하도 있어. 그거 참 대단하네. 어? 너 계속 같은 곳에서 일했던 거야? 응, 졸업하고 취직했던 곳에서 쭉 일하고 있어. 진짜? 그럼 대학은 안 갔고? 응, 앞으로도 갈 생각 없어. 그거 안타까워서 어쩌냐. 더 불쌍해졌네. 그리 비참할 건 없어. 지금 직장도 괜찮거든. 너 나보다 미친데 알아? 응. 18살부터 성실하게 일했는데 요 몇 년 전까지 대학에서 펑펑 놀던 나한테 추월당하다니 나라면 쪽팔려서 죽고 싶겠다. 그래, 그렇구나. 근데 왜 연락했어? 맞다. 일단 확인 좀 하려고. 내가 니네 공장 관리하는 입장인데 서로 고등학교 때처럼 대화하면 이상하잖아. 존댓말을 하라고? 서로 사회인이니까 입장 정리 확실히 하자고. 알았어. 뭐? 그게 아니지. 알겠습니다. 7년 지나서 조금은 어른스러워졌나 했더니 어림도 없었다. 게다가 요스케는 하청업체인 우리 회사를 깔보면서 나이가 훨씬 많은 직원한테도 무례한 언행을 일삼았다. 사장님께는 일단 존댓말을 쓰긴 하지만 사장님, 운동 부족인 거 아니세요?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면 훅 갈 수도 있을걸요? 버릇이 없다고 할까? 어떻게 봐도 경의를 표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사장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요즘 체지방이 많이 늘긴 했죠. 아내한테도 혼나고 있지 뭡니까? 이렇게 웃어 넘기신다. 도량이 넓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윗사람한테도 이런 마당에 자기 또래의 직원한테는 더 심하다. 어이 마스코, 나 목마르니까 주스 좀 사와라.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물론 처음에는 나도 거절했다. 지금 업무 중이잖아. 주스 정도는 직접 사오지 그래. 하지만 야, 그 말투는 뭐냐? 니네는 하청업체야. 알아? 전에도 내가 말했지. 사회인으로서 입장 정리하자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도 할 말은 많았지만 괜히 다퉈서 사장님께 심려를 끼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지시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쭐한 요스케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한편 어느 날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모퉁이에서 요스케와 부딪히고 말았다. 그 바람에 짐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중요한 부품을 떨어뜨려서 걱정이 된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부품을 주웠는데 부품을 주우려는 내 손을 요스케가 밟은 것이었다. 부딪혀놓고 사과 한마디를 하네? 이래서 고졸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아무래도 내가 사과하지 않은 게 탐탁지 않았나 보다. 굴욕적이지만 굽힐 수밖에 없었다. 실례를 끼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성의를 보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런 실례를 범해놓고 고개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기분이 상당히 상했는지 굴욕적인 사죄를 요구했다. 이 자식 갑질이란 말도 모르나. 하지만 이를 키우기 싫었던 나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마스코 씨, 일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바로 그때 사장님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 말에 요스케는 사장님께 대들기 시작했다. 잠깐! 뭐라고요? 하청업체 사장한테 그럴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예의는 갖다 버린 지 오래다. 사장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다. 아직 젊은 친구라 너그럽게 봐줬건만 자네는 선을 넘었네. 사람 대하는 법을 더 배워야 쓰겠어. 어린 애를 타이르는 말투로 요스케에게 말했다. 그게 심기에 거슬렸는지 요스케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격분했다. 그리고 이 자식이 하청업체 주제에 무슨 배짱이야! 결국 분에 못 이겨 사장님을 밀쳐버렸고 사장님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다. 이번 일은 사장님께 보고드리겠어. 계약 끊길 각오 단단히 해. 그렇게 요스케는 자리를 떠났다. 오늘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주무실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즈가 엄청 화를 내던데요. 그러게 자존심이 센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나쁜 쪽으로 치우친 모양이야.
사장님께 보고하겠다고도 했죠. 그랬지. 괜찮을까요? 모니로봇 상사와 계약이 끊기면 피해가 막심할 텐데. 그야 피해가 적지는 않겠지. 제가 걔랑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아는데 아버지가 엄청 오냐오냐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에 맞지 않는 용돈을 주고 졸업식 날에는 호텔을 빌려서 직접 파티도 열어줬어요. 그렇군.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놀랍지도 않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타깝기도 하군. 일단 회사 일이 더 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그쪽으로 가서 사죄를 드릴까요? 무릎도 꿇고 싹싹 빌어볼게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회사를 많이 아껴줘서 고맙네. 하지만 마음만 받겠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사장님은 걱정이 안 되세요?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걸었다. 실례하네. 다자이 씨는 있나? 어제 일로 상의할 게 있다고 전해주게. 그 사람은 이즈 시니치, 모니로봇 상사의 사장이자 요스케의 아버지다. 요스케는 아버지의 뒤에서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 네!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다 제 불찰입니다. 나는 사장이 직접 클레임을 걸러온 줄 알고 당황했다. 일단 일이 커지기 전에 직접 사과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입니다, 이즈 씨.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태연하게 말하면서 나타났다. 그리고 사장님과 이즈 사장이 대면했다. 공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여 두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즈 사장이 입을 열었다. 저희 아들이 신뢰가 많았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자이 선배님. 놀랍게도 고개 숙여 사죄한 것이었다. 이게 당최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왜 이주 사장이 하청업체 사장한테 빌빌 기는 거지? 제가 아들 교육을 게을리한 탓에 이렇게 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전부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 있는 아들의 고개를 누르며 너도 사과해. 뭘 멍하니 서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이상의 굴욕은 없을 거라는 얼굴로 요스케도 사과했다. 그걸 본 사장님은 온화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시니치, 고개 들어. 미안하지만 잠깐 편하게 말하겠네. 이건 나중에 공장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실 이즈 사장과 사장님은 학창시절 선후배였는데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 졸업 후 사장님은 아버지의 공장을 이었고 이즈 사장은 대학 졸업 후 취직을 거쳐 30대에 모니로봇 상사를 세웠다. 그 후에도 계속 서로 알고 지냈는데 지금 대기업인 모니로봇 상사는 창업 초기에 경영이 어려워져서 도산 직전까지 내몰린 적도 있다고 한다. 그때 큰돈을 빌려줘서 회사를 구해준 사람이 공장을 운영 중이던 사장님이셨다. 거기다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모니로봇 상사는 크게 성장했고 단숨에 대기업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그 상품은 지금도 회사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우리 공장이 단독으로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공장은 모니로봇 상사의 하청업체가 됐다고 한다. 사장님은 은인과도 같은 존재라서 지금도 회사의 중요 상품 제조를 단독으로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사장님은 고개를 든 이즈 사장에게 말했다. 이 정도 일로 이즈랑 연을 끊을 생각은 없어. 그러면 우리 공장만 곤란하지. 하지만 이렇게도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요스케 씨가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다시 생각해봐야지. 안타깝지만 후계자로서 자각이 부족한 것 같네. 사장님은 요스케를 가리키며 담담히 말했다. 응석쟁이로 키운 결과라면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지? 이대로라면 결국 아들 떼에서 회사가 망할 거야. 마지막에는 진중한 목소리로 조언을 건넸다. 그리고 이즈 사장은 뭔가 결심한 듯 아들을 바라봤다. 요스케, 넌 해고다. 직접 회사를 찾아서 처음부터 시작해라. 물론 납득할 리가 없었다. 뭐? 내가 왜? 선배인지 뭔지 몰라도 대체 왜 하청업체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즈 사장은 이 바보 자식! 있는 힘껏 아들의 뺨을 내리쳤다. 이 자식이 일을 얕보는 거야? 만약 다자이 선배 눈밖에 나면 우리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권력이나 휘두르고. 아마 아들을 이렇게 혼쭐낸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요스케는 아버지한테 해고를 당해 취업 준비를 하게 됐지만 애를 먹는 모양이다. 겨우 합격한 회사도 오래 다니지는 못했다고 한다. 자존심이 센 성격 때문에 말단 직원의 일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다. 결국 취직을 하겠다는 의지도 잃고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도 사장님네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도 사장님께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나는 독립해서 회사를 세웠다. 사장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